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시 부활한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개발 사업 소식입니다. 한국형 파워팩 개발 사업은 2003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K2 흑표 전차의 전력화 시점과 맞물려 201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2005년 2월 국방부가 전격 승인하였습니다. 파워팩 개발 사업은 K2 흑표에 탑재되는 전차의 핵심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파워팩 개발은 계속된 난관에 봉착하였고 결국 엔진만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변속기 개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2 흑표의 3차 양산에 맞물려 국산 파워팩 개발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이에 국산 파워팩 개발의 스토리와 국산 파워팩 개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로 끝났던 국산 파워팩 개발 사업입니다. 국산 파워팩의 개발 배경에는 K9 자주포와 독일이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2001년 터키에 280대 K9 자주포를 수출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터키와 그리스는 같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보다 더한 견원지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독일에 팬저 2000을 전격 도입하자 터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팬저 2000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터키의 쿠르드족 탄압으로 인한 금수 조치로 인해 동급 성능의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을 겪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에 탑재된 독일산 파워팩 문제였습니다. K9에는 MTU사의 MT881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STX 엔진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엔진이었지만 수출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독일 본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터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로비와 파워팩은 단순 엔진에 불과한 완성형 무기가 아니라는 논리로 겨우 무마시켜 수출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UAE의 K9 수출 관련 터키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UAE의 시리아 내전 개입에 따른 금수 조치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위산업은 국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 100% 자국산 제품이 아닌 이상 수출에 있어 핵심 부품 제공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KF-X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합작으로 인해 이스라엘제 무장을 인도네시아가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국산 무기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상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달아 판매합니다. 우리 공군의 F-15K도 그러한 조항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이해관계로부터 오는 걸림돌의 싹을 제거하고자 국산 파워팩 개발을 K2 흑표 전차의 전력화를 기회로 삼아 독일, 일본만 가지고 있는 파워팩 기술 확보와 나아가 방위산업에 있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허들을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독일 MTU사의 MT880 시리즈와 동급의 성능의 한국형 파워팩 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1차적으로는 K2 흑표에 도입하고 그 성능이 입증된다면 엔진의 실린더 수를 줄여 1000마력으로 만든 뒤 K9 자주포에 탑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엔진은 두산 인프로코어에 변속기는 S&T 중공업에 각각 맡겨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워팩 기술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파워팩 개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구해 독자 개발이 가능한데 험로를 기동하는 50톤에 육박하는 전차형 파워팩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독일과 일본만이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하여 기대와는 달리 사업은 계속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두산 인프라코어는 고생 끝에 DV27K 엔진을 우리 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S&T 중공업은 5년의 시간을 더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변속기는 실패하고 맙니다. 간략하게 실패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9600km의 신뢰성을 요구하였지만 7110km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S&T 중공업은 내구도 테스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재검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변속기는 실패로 끝마쳤습니다. 어찌되었든 엔진만큼은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케이트 흑표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기 어려웠으며, 이에 케이트 흑표의 1차 양산 100대는 MT884 엔진에 독일의 HSW의 295TM 변속기가 장착되었으며, 흑표 2차분 106대는 두산 인프로포의 DV27K 엔진에 HSW의 295TM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변속기 사업 실패 후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케이트 흑표의 파워팩 개발 당시 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국회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부터 새롭게 규격 개정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방위사업청의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국방 규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T 중공업이 개발했던 국산 변속기인 EST-15K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변속기 재평가가 사실상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격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관성을 가진 개정으로 보고 있으며, 검증 기준이 불명확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재평가에서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며, 과거 성능 데이터를 보았을 때 국산 변속기가 재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언론에서 국산 파워팩을 몰아주기 위한 검증 완화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외산 변속기 적용 사례를 연구하여 준용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국산 파워팩 개발 효과입니다. 이번 변속기 재평가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2022년부터 생산될 케이트 흑표전차 3차분에 해당하는 54대는 국산형 변속기인 EST-15K를 적용해 DV27K 엔진과 함께 국산 파워팩을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우리 전차에 탑재한다는 의미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갑 차량용 파워팩 기술을 보유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이 개발한 DV27K 엔진은 MT880 시리즈와 같이 모듈형으로 개발돼 실린더 수를 조절해 마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2 흑표뿐 아니라 K9 자주포에도 한국형 파워팩을 탑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부터 전력화된 모델로 2030년쯤 파워팩의 수명이 한계에 달해 파워팩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형 파워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K1A2 전차에 대규모 성능 개량이 예정되어 있어 여기에 기존의 1250마력이 아닌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실린더 12개의 DV27K 엔진과 한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전차와 자주포 수출 시 이해관계에 의한 허들이 없어지며 원활한 협상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자주국방은 일본과 같이 단순히 무기만 잔뜩 구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무기 체계는 직접 개발하고 필요에 의해 그 수량을 마음먹은 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 같이 미국산 무기만 운영하게 된다면 결국 운영에 대한 조항이 발목에 잡혀 정작 필요한 상황에 제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자주국방은 강력한 국방력과 이를 받쳐주는 기술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